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멕시코 독립기념일 행사에 가봤었는데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에 와서 독립만세를 외쳤었죠. 당시에 멕시코 독립운동에 대해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자세하게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부분의 자료를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멕시코 역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주변에 물어봐도 명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어서 제가 멕시코 역사의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학자들끼리도 아직까지 이견이 많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중에서 일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것과 내용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멕시코의 독립운동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이 스페인으로부터 점령을 당하고 1521년에 누에바 에스파냐 왕국이 설립되었다가 1535년에 정식으로 스페인 왕국의 부항령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스페인 식민지가 됩니다. 이 식민지의 규모는 상당히 컸는데요. 지금의 중미와 북미 일부를 포함해서 저 멀리 필리핀까지 누에바 에스파냐 부항령이었고요. 남미 쪽은 페루 부항령이 따로 설치되었습니다. 스페인이 아즈텍을 점령할 당시에 멕시코가 하나의 나라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당시엔 아즈텍 세력 말고도 정말 다양한 세력들이 멕시코 지역에 있었고 아즈텍에 불만이 많았던 뜰락스칼라 같은 아즈텍 주변 세력들은 스페인의 아즈텍 점령을 적극적으로 도왔거든요. 스페인의 식민지배 300여 년 동안 혼혈인 메스티소의 수는 원주민 수를 넘어서 식민지에선 메스티소가 대다수가 되었어요. 즉 스페인이 멕시코를 식민지로 만들었지만 스페인을 욕하면 자신의 조상을 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식민지는 스페인을 욕하지 않는 사회가 된 거죠. 실제로 지금도 멕시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스페인에 상당히 우호적이고 불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이 유럽의 혈통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현재 멕시코가 스페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적대심에 비하면 상당히 약하죠. 그리고 이 식민지배 기간 동안 계층이 존재했는데요. 스페인 본국에서 넘어온 페닌슐라르가 있고요. 그 아래는 이 페닌슐라르의 자손인 크리오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주민과 메스티소들이 있었고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건너온 흑인들이 있긴 있었는데 메스티소와 원주민의 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었고 여자들은 주로 지배계층의 가정부로 남자들은 주로 농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페닌슐라르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반도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스페인 본토에서 파견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페닌슐라르들이 식민지 정치 권력과 부를 꽉 잡고 있었어요. 크리오요들은 페닌슐라르의 호순들이긴 한데 페닌슐라르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는 데는 제한은 있었지만 그래도 주로 대지주 출신이라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크리오요들은 페닌슐라르에 비해 스페인 본국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본인들은 원주민이나 메스티소들과 다르게 식민지의 지배계층이다 보니까 스페인 왕정에 대해 충성을 다하고 있었고요. 원주민들과 메스티소들은 온갖 착취를 당하면서 삶을 유지했죠. 그러던 중에 1808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점령합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기존 스페인 왕 페르나도 7세를 내쫓고 본인의 형인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 왕국의 왕 호세 1세로 앉히게 됩니다. 즉 스페인 식민지들도 모두 이 호세 1세의 통치를 받게 된 거죠. 식민지의 크리오요들은 페르난도 7세의 왕정을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스페인을 통치하게 된 호세 1세에 대해 반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같은 해인 1808년에 이 식민지 누에바 에스파냐에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페닌슐라르들이 한탕 하려고 식량 가격이 튈 때까지 시장에 식량을 풀지 않았거든요. 이 때문에 원주민들과 메스티소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 미겔 이달고라는 카톨릭 신부가 등장하는데요. 크리오요 출신인데도 농민들과 친숙한 성직자였어요. 스페인 왕정에 불만이 있던 일부 크리오요들과 대기근의 식량난으로 불만이 있던 농민들 모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에 대한 의지가 생기게 되고 1810년 이 미겔 이달고 신부가 돌로레스의 절규라는 독립전쟁을 선언하면서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원래 1810년 12월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누설되면서 일정을 앞당겨 9월 16일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9월 16일이 멕시코 독립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사의 시작은 9월 15일 밤이기 때문에 지금도 독립기념일 행사는 9월 15일 밤에 하고요. 다음날 16일은 국가 공휴일로 쉽니다. 10만 명이 넘는 독립군이 열심히 싸웠지만 대부분 군사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었고 결론적으로는 스페인 정규군에 패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호세 마리아 모렐로스 신부나 비센테 게레로 등이 이끄는 독립군의 독립운동이 계속되었어요. 이때 독립군 토벌에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 크리오요 출신의 군인인 이투르비데입니다. 근데 1820년에 스페인의 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식민지의 사정이 바뀝니다. 당시 크리오요들은 왕당파와 비왕당파로 나뉘어 있었는데 왕당파 크리오요들이 더 이상 스페인 본국에 충성할 명분이 사라졌고 자유주의 물결이 식민지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때 왕당파 크리오요이자 독립군을 토벌하고 있던 이투르비데가 독립군 비센테 게레로를 찾아가 독립군과 연합하여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이괄라 계획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갈라 계획은 세 가지 요구안이 있는데 첫째, 멕시코가 입헌군주제로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둘째, 로마 카톨릭의 국교화, 셋째, 크리오요에 대한 평등한 대우였습니다. 더 이상 멕시코가 전주군주제의 왕정 식민지가 아니라 독립국가가 되어 입헌군주제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독립군들의 지지를 얻었는데 당시에 멕시코 사람들은 군주제에만 익숙했기 때문에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넘어온 것 자체가 정말 큰 변화였죠. 그리고 카톨릭을 국교로 지정함으로써 성직자들의 지지를 얻었고요. 크리오요들과 페닌슐라르 간의 차별 철폐로 크리오요에 대한 지지를 얻었지만 사실 이로 인해 독립 이후에도 멕시코가 모두가 동등한 집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계급 사회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 부분은 막대한 부를 가진 크리오요들이 부를 못 가진 농민들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피하려고 했고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시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스페인 본국에서 식민지에 파견을 보내 이를 무마시키려고는 했는데 당시 식민지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투르비데가 독립운동에 합류하는 바람에 결국 스페인 본국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1821년 8월 24일에 이갈라 계획의 대부분을 수용하는 코르도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9월 28일에 독립이 됩니다. 입헌군주제라서 왕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스페인의 페르난도 7세를 왕으로 추대했지만 페르난도 7세는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넘어가는 독립국가의 왕이 되기를 당연히 거절했고 결국 이투르비데가 멕시코 제1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이렇게 멕시코는 더 이상 스페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국가가 됩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긴 한데 미국과 멕시코는 서로 붙어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독립 이후로부터 국력 차이가 나게 되었다고 보는데요. 미국은 독립선언서에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주권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멕시코는 독립 이후에도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간의 차별이 유지되었고 미국은 독립 이후 공화정으로서 삼권 분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했던 반면에 멕시코는 왕정과 공화정을 여러 번 반복하고 반란과 쿠데타가 일어나고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 나라가 되었죠. 전에 제가 언급했던 KBS 다큐멘터리 부국의 조건에 이 내용이 정말 잘 나와 있는데 결국 법과 원칙을 잘 지키고 공명정대하며 시민들이 탐욕을 부리지 않는 나라가 부국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제 생각엔 실제로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을 보면 모두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지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은 멕시코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대로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싸 프론토, 바이.